막말 논란 이 언론 보도로 이 박용준 목포 시의원이 비상징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1년, 그러니까 당원 자격정지 1년. 이건 뭐냐면 징계 중에서 당원 제명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즉 그 밑에 단계의 징계로 중징계죠. 그러니까 당원 제명은 당에서 아예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징계가 이 자격정지 1년입니다. 근데 이 자격정지 1년은 어떻게 되냐? 이 박용준 의원은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목포시의원 선거에는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이죠. 제가 지금 박용준 의원을 두둔하거나 박용준 의원 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박용준 의원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의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 그러니까 목포 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다 그치고 몰아붙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본인은 해명할 수 있겠죠. 일단 한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꼭 그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민회화에 실은 그 의회에서도 그 현장에서 많이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됐었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박용준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이야 어찌됐든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는 이 시의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김원희 국회의원, 즉 목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희 국회의원과 박용준 의원과의 관계는 어떤 건가?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단 박용준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중에서 이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이 김원희 목포 지역위원장의 충성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원희 의원이 이 박용준 의원을 보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내가 좀 눈에 까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원희 의원이 내심 달갑지 않는 시의원 중에 하나가 누구다? 박용준 의원이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이런 전제로 이 두 가지 정보, 이 박용준 의원의 평소의 의정활동 스타일에 대한 목포시청 직원들의 반감, 그리고 목포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희 국회의원과 이 박용준 의원과의 관계, 썩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7월 22일에 있었던 이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 막말 논란,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난 7월 22일 이 평화광장에서 이 수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이 통장들을 동원해서 사고가 나면 어쩔 거냐, 부시장을 향해서 박용준 의원이 그 현장에서 부시장을 향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자치행정국장이 현장에 있었죠. 어떻게 아무튼 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날,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오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김모 자치행정국장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주모 목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을까요? 이 박용준 의원이 평소에도 함부로 하고 말이야, 우리 시청 공무원들 함부로 하고 의정활동하면서 질문하면서 했는데 오늘 또 그랬다. 이번에 잘 걸렸다. 이번 기회에는 이런 이유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조위원장한테. 당시 노조위원장은 이 박용준 의원과 이 부시장과의 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김모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 박용준 의원의 막말이라고 주장하는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다시 노조위원장이 누구한테 전화하냐? 이모 홍보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추가로 사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이번에 박용준 저 새끼 이번에 제명을 시켜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마
뜻이 모아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노조위원장이 이 자치행정국장 홍보과장이랑 통화가 끝난 직후에 이제 김원희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해서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다. 박용준을 엄벌해달라. 중징계 해달라. 당 차원에서 이런 여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김원희가 듣고 알겠다. 내가 조치하겠다. 이런 여지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 바로 김원희가 누구한테 전화하냐? 바로 당사자인 박용준 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박용준 의원이 이제 해명을 했겠죠. 이렇게 이랬다. 하지만 내가 욕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겠죠. 그런 상황이 22일 당일 저녁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국장이 자기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박용준이가 이날 이 쓰레기 수거작업 현장에서 부시장에게 막말을 했다라고 해서 몇몇 기자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제보를 한 거죠. 그러자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자치행정국장의 전화를 받은 또는 이모 홍보과장의 전화를 받은 기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2일 저녁에 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갑질했다. 이 박용진이 갑질했다. 이렇게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아침에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서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자 민주당 중앙당에서 23일날 낮에 민주당 전남도당으로 지시를 합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걸 사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전남도당의 중앙당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전남도당이 이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 사무실로 목포 지역위원회로 다시 지시를 합니다. 박용준 의원 막말을 했다는데 이렇게 언론 보도됐는데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해서 김원희 의원 사무실 목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당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23일 날 즉 바로 그 일이 벌어진 다음 날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원희 국회의원의 목포 사무실에서 올린 이 보고서 내용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별 내용 아니고 막말했다 언론에서 이렇게 과장 보도됐다 여과한 적도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현장에서 박용준이가 좀 항의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박용준 의원이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갑질을 해서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다. 이번만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올렸다면 이 재질이 무거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원희 국회의원의 의중이 반영된 당연히 지역위원장이니까 그런 보고서가 작성돼서 전남도당을 통해서 중앙당으로 올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24일날 목포시의회에서 이걸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박용진 의원의 해명을 듣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 지난 24일날 목요일날 보도자료로 이 박용준의 사과문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날 지난 7월 25일날 갑자기 오전에 비상징계를 통해서 당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보과장, 노조위원장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평소에 반감을 갖고 있는 목포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반감을 갖고 있는 박용준 제거 작전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포시가 여론 작업을 기자들 상대로 여론 작업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면 목포시가 이날 오전에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보낸 메일에는 없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부시장을 끌어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원래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별도로 연합뉴스에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박용준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보도해달라라고 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이 작업을 저는 자치행정국장과 홍보과장이 전담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포시 행정자치국장과 홍보과장 플러스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 김원희를 상대로 한 박용준 의원 제거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박용준은 내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찝찝한 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닭의 모가지를 쳐서 이 원숭이한테 너 조심해. 너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일꼴 돼. 이런 속담이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하다. 이건 목포시가 목포시청 공무원들이 이 목포시 의원들을 상대로 경고를 하는 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시의원 나으리들 봤지? 당신네들 말이야. 우리한테 밑보이면 이런 꼴 당해.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씁쓸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이요.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자료를 너무 많게 요구를 했다. 과다 요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발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러면서 반발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방의원들의 자료 요구권은 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투표와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이 투표에 너무 참여해서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반발하고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시하고 지적받고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평소에 목포시청 직원들로부터 반감을 샀던 박용준 의원이 타겟이 됐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원희 의원입니다. 김원희 의원. 김원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가 3년도 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시의원 도의원이 돼야 됩니까? 3년 후에 자기의 국회의원 3선을 도와줄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들이 도의원, 시의원에 포진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 박용준 건은 평소 충성하지도 않았던 박용준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이번 이 박용준 의원 이 막말 논란 사건은 목포시와 김원희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중징계를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용준은 민주당 간판을 걸고 시의원에 다시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 사무실에서 본인의 결재를 받은 검토를 받은 보고서가 박용준 관련해서 지난 23일 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중앙당에서 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원희 의원의 측근인 박효상 목포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돼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일단 무죄 선고는 났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효상 의원은 당원 자격정지가 아니라 그 밑에 단계인 당직정지, 그러니까 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권한을 정지하는 당직정지 3개월밖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더더욱 저번에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 집회 때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박혜상 의원이 욕짓거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주당 당원 당규상 품위 손상에 해당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박용준 의원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뭐 기소된 것도 아닌데 이 치명적인 제명과 다름없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것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받은 것은 김원희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별로 충성하지도 않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박용준 의원을 제거하는 계기로 이번 이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 논란 사건을 이용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